품종 중에 하나가 코이입니다. 근데 코이라는 잉어는 실내 어항에 넣어두면 한 6cm 정도 자랍니다. 같은 코이인데 수족관에 넓은 데에 넣어두면 20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큰 강에 풀어놓으면 1m 100cm 자랍니다. 사는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커지는 거지요. 내가 이 말하고 싶은 이유는 이 생각을 넓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좁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좁은 땅인데도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럼 지하 자본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무자본 국가라 그럽니다. 자원이라 해봐야 강원도에 캐다 남은 무연탄 좀 있고 골짜기에 자갈모래 좀 있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 산이 많은 나라의 인구 밀도는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로 뻗어가려면 생각이 넓어야 돼요. 근데 참 성경이 왜 위대하냐? 남한 땅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가 이스라엘 땅인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세계를 품어요. 세계. 예수님도 갈릴리 시골 청년들 12명 모아서 제자로 삼고서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유언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끝이 어딘지 몰라.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뭐 지리책을 봤어야지. 땅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 호수지, 갈릴리 호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계를 생각했어, 세계를. 월드 비전이죠, 월드 비전. 성경은 항상 전 세계 우주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 수상 시몬 페레스라는 수상에게 책을 내가 오늘 좀 가져왔는데 시몬 페레스라는 전 수상이에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93살에 자기 자서전 이걸 쓰고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영어로는 노룸 방이 없다. For small dreams. 작은 방에, 작은 꿈에는 있을 방이 없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책에 자기가 이스라엘 초대수,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생일이 같은 해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건국이 석 달 빨라요. 1948년 5월 13일이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석 달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런데 같은 점이 있어요. 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에 건국하면서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아모스 끝장 끝절을 읽었어요. 아모스서 끝장 끝절을 읽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지요. 석 달 뒤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재헌의회,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에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그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가 기도문이요. 기도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서울 중구 종로 출신 국회의원인데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문이 대한민국 관보 첫 페이지에 기도문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면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페레스가 첫 수상 벤구리온 48년 5월 13일 아모스서 읽고 나라를 선포했는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그 사람이 비설했어. 25살에. 그러다가 이 사람은 노벨상도 받고 장관도 13번이나 하고 수상까지 역임했는데 93살에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정치가로 있으면서 항상 청년들에게 선포했던 세 가지 정신이 있어. 이제 자기들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 토라래 토라. 토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 그 뜻입니다. 토라를 중심으로 세 가지 정신이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이다. 청년들 모든 교육의 그 세 가지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로시카돌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 나라는 작지만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비전은 크게 해라.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 둘째 뭐냐? 티쿤 올람. 티쿤은 바꾼다고. 올람은 세상. 세상을 바꾸는 데 도전해라.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청춘을 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해야 되지.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뭐가 되냐. 이 깊은 올라함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첫째는 로시카돌 생각의 범위를 넓힌다. 세 번째가 구축할 이스라엘의 청년 정신이라 그래요. 대담하게 자유분방하게 진취적인 기상으로 전진하는. 우린 사막 땅에 나라 장래가 없어.
이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막 땅이지만 대담하게 도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 수상이 뱅구리온인데 수상을 끝내는 오전에 임식을 했어요. 후임 수상하고 임식을 한 뒤에 오후에 추럭에다가 농기구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수상님, 수상 퇴임하는 날 추럭 몰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네. 사막에 왜 가세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달려있다. 사막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이스라엘의 미래다. 사막에 들어가서 키부츠를 세웠어요. 농장을. 이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좁은 땅에서 자꾸 제살 제뜯어 먹기로 자꾸 다투고 흉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되지요. 생각을 넓게 해야 되고 좋은 세상 만드는 날에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삶을 만드는데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아멘. 이 참 귀중한 거지요. 그리고 후축파 대담하게 사막도 우리 운명을 건다. 그걸 내가 이스라엘에 한 20년 전에 갔었지요. 갔는데 농장에 가서 키부츠를 방문했는데 딸기밭을 어떻게 했냐면은 딸기밭을 계단식으로 했어요. 아파트처럼.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딸기를 심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딸기밭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파트 딸기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직업이 뭐냐? 한국에서 농촌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잘 알겠네. 이스라엘은 물이 적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주면 20층 주고 내려간다 해. 물이 절약된다 해. 두 번째, 서서 일하니까 작업하기가 쉽다. 세 번째, 순수하게 키우니까 수출을 많이 한다. 그걸 많이 배웠어요. 우리 두레마을이 이제 농사 짓지 않습니까? 한 번씩 두레마을에 와보셨지요? 2025년 작년에 우리 두레마을 농산식품부의 매출이 17억이더라고요. 물론 순이익은 얼마 안 되지 아직은. 금년에는 우리가 의논하기를 좀 세게 나가자. 24억 좀 매출하자. 이 산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좀 크게 그리자. 나는 스위스의 레슬레라는 식품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위스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레슬레라는 식품 회사가 스위스 시골에서 시작됐는데 전 세계 102나라에 지점이 있어. 그러고 지난해 매출이 20조요. 스위스 조그마한 나라에서 식품 회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농민들이 두레마을 식구들이 생각을 넓게 하고 그림을 크게 가지고 뻗어나가야 된다.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중심으로 비행기 2시간 거리에 식품 인구가 15억이 있어요. 15억이. 요즘은 K-컬처, 문화가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K-식품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레마을 청년들한테 꿈을 크게 가지자.
지난해 우리가 모여가지고 17억 파라가 되었냐? 응?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 스위스의 네슬레는 20조를 팔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를 크게 가지고 거기에 청춘을 바쳐야 된다. 아멘.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아멘. 본문 말씀